안녕하세요. 형소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481페이지죠. 481페이지. 선정 절차 했고 수사 단계 선정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됐어요. 공판 단계 선정이고 이건 뭐 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고지 의무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렸죠. 고지 의무 들어갔고 고지 의무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고지한다. 고지 의무. 지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런 고지를 또 대충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스페셜에 나올 건 없고 이제 요거 여러분 19조는 규칙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는데 이제 이게 선정의 법적 성질입니다. 선정의 법적 성질인데 여러분들 재정 중인 변호사, 그러니까 이걸 즉석 선정이라고 하는 즉석 선정. 그러니까 뭐 변호인이 안 나왔다든가 즉석 선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즉석 선정. 변호인이 안 나왔다든가 국선 변호인이 뭐 안 나왔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주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여기 재정 중인 변호사라는데 재정 중이라는 얘기는 뭐 법원 주변에 있는 사람, 법원 주변에 있던 어떤 변호사를 급히 불러다가 국선 변호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미 선정됐다는 걸 취소하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재정 번호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옆에다가 요거 한번 요 조문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임의 퇴정 시 여기 퇴정 있죠? 퇴정 임의 퇴정 시에 대책이라고 적어만 놓으시고 나중에 이것도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대책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약간 제목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냥 선정의 법적 성질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인데 국선 변호인은 선정의 법적 성질인데 여러분 요거 볼게요. 이 선정은요. 선정은 사선 변호인이 있고 사선 변호인이 있고 국선 변호인이 있잖아요.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사선 변호인은 계약이에요. 사선 변호인은 계약. 돈 주고 선임하는 거죠. 사선 변호인의 선정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주로 누가 한다죠? 법원이 하는 거니까 법원의 재판인데 이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재판인데 명령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고칠게요. 결정. 명령이 아니라 결정으로 고칠게요. 결정. 재판 중에서 결정이라고 선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새로 쓸게요.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 선정은 계약이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사선 변호인은 같이 정리해요. 사선 변호인은 요거 처음에 나온다고요. 사선 변호인은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이지. 법원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차이나는데 그러면 요게 선정이 뭐예요? 선정의 법적 성질이 선정이 다른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이미 민법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죠. 경찰 준비하시는 민법 아는데 계약은 계약 자유죠. 계약은 자유롭게 맺을 수 있는 거죠.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에 나오죠. 헌법의 일반적 행동 자유로부터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자유니까 계약은 해지의 자유도 해지의 자유도 있어요. 계약이 자유니까 해지가 자유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맞으면 엎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인 거죠.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한 거니까 네 마음대로 여기 무슨 뜨내기 시간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함부로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돼.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그냥 무조건 사임하면 허가를 배우죠. 허가를 얻어야만 사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임할 수도 있겠죠. 계약으로 선임된 거라면 들어서 하네 이렇게 하고 사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법원에서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선 변호인은 자기 계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국선 변호인만 법원이 감독해야 돼요. 법원이 감독하는 것은 국선 변호인만 법원이 감독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임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선 변호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까지 메모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다르다. 계약하고 전편이니까 성이 다르다고 꼭 읽어보시고 되십니까?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판례가 좀 요거는 좀 심화라고 적으시고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심화라고 적어놓으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이 다른 거야. 요거 꼭 적어야 되고 요거 발표 3개. 요건 발표 선정 법적 선정 발표 3개 치시고요. 썼죠?
전 지우겠습니다. 꼭 쓰신 걸로 믿고 지울게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심화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법원은요.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같이 써보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은 판결일 수도 있고 결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재판이 두 종류인 거야. 재판은 판결일 수도 있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로 불복해요. 합쳐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판결에 대한 불복이에요. 근데 법원의 재판 결정에 대한 불복은 요 표현을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인데 항고. 잘 보세요. 항고는 보통 항고가 있고요. 같이 보세요. 보통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 많은 걸 하진 않겠습니다. 항고는 보통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다까지만 써보시고 그러니까 이 즉시 항고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즉시 항고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 즉시 항고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즉시 항고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항고는 구금이나 압수, 구금이나 압수, 그러니까 잡혀가거나 뺏기는 것처럼 구금이나 압수처럼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이건 제가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구제가 필요할 때 이때만 보통 항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고 보통 항고는 구금이나 압수처럼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법원한테 내가 돈이 없으니 국선 변호인 선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임을 청구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 사정으로 선임을 청구했어요. 나 돈 없으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해 주련이라고 했는데 미친 법원이 기각했어요. 법원이 선임 청구를 했는데 기각했습니다. 기각했어요. 그럼 이 기각 결정은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결정, 이 결정은 뭔가 피고한테는 그냥 인권 침해처럼 보이지만 일단 여러분 요건 외우시지 않고 미쳐야 돼.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 없다는 거죠. 즉시항고 근거가 없으니까 즉시항고가 안 됩니다. 즉시항고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항고 할 수 없죠. 이해되세요? 규정이 없으니까 즉시항고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규정이 없으니까 즉시항고 안 될 뿐만 아니라 구금이나 압수에 대한 결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잡혀가거나 물건을 그런 구금이나 압수 결정도 아니니까 보통항고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시항고도 안 되고 규정이 없으니까 즉시항고도 안 되고 보통항고도 안 되죠. 그래서 항고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판결까지 나오면 항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로 가는 거지.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를 기각한 것이지만 따로 떼서 즉시항고도 할 수 없고 왜? 규정이 없으니까. 법률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또 보통항고도 안 돼요. 왜? 구금이나 압수도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하시고 앞으로 전 즉시항고랑 보통항고라는 말은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좀 메모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심화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요거 두 개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요 제항고가 그냥 즉시항고입니다. 제항고가 즉시항고예요. 즉시항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항고하고 즉시항고는 동의하라고 생각하시면 제항고, 즉시항고 동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즉시항고도 안 되고 보통항고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국선 변호인 자격입니다. 여러분 국선 변호인 일단 체크할게. 여러분 국선 변호인은 일단 체크할게. 변호사 아닌 자도 됩니다.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 이건 여러분 써볼게. 사선 변호인도 똑같아요. 변호사 아닌 자가 되는 건 사선 변호인과 동일해요. 기억나시죠? 사선 변호인도 우리가 변호사가 너무 없으니까 사선 변호인과 동일하게 변호사 아닌 자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법원은 예입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돼요. 대법원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됩니다. 우리 사선 똑같은 거 기억나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대법원은 변호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1심, 2심은 꼭 변호사일 필요가 없죠. 변호인이 살펴보는데 대법원은 꼭 변호사여야 돼요.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 빨리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이 전담 국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중에서 이제 공익 변호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 안 하고요. 뭐 송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국선만 법원 옆에 동호리를 트시고 그냥 계속 국선만 하시는 거예요. 국선 전담 변호사죠. 국선 전담 변호사인데 뭐 꽤 됐긴 했지만 국선 전담 변호사가 수익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안쪽이라는데 인기 폭발하는 옛날에 변호사들은 1,000만 원을 버는 것은 변호사가 1,000만 원 벌면 창피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변호사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인기 좋다죠. 아무튼 그런 걸 둘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안 봐도 되고 명부 안 봐도 되고 수입니다. 수인데 여러분 요거 볼까요?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일단 먼저 복습해 봅시다. 사선 변호인은요. 사선 변호인 선임은 계약이었죠. 사선 변호인 선임은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이니까 계약은 제가 자유라 그랬죠. 계약은 자유야. 그래서 해지의 자유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약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계약은 내 맘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약 자유가 있으니까 해지 자유도 있고. 그래서 사선 변호인은 계약 자유니까 수의 제한이 없죠.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몇 명 선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기억하세요. 3인 이내 대표 변호인을 지정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해서 이 서류의 대표 변호인, 서류의 송달형은 대표 변호인한테만 하면 되도록 3인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그랬는데 국선 변호인은 원래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너한테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명마다 한 명, 1인, 맨투맨으로 피고인, 피해자마다 한 명만 선정하죠. 근데 사건의 특수성, 여러분 특수성은 다른 말로 복잡성인데 사건이 만약에 복잡하다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명 변호인의 수인에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신문에 대해서 봤을 때 국선 변호인을 여러 명 선임해 준 경우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가 유형아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인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변호사로서는 약간 좀 잘못했죠. 전부 다 졌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데 믿고 계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근데 유형아 변호사 등이 변호사를 집단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중에 옛날에 강의하신 분도, 실무에서 강의하신 분도 한 분 있던데, 그분도 이제 사퇴했어요. 그래서 급히 국선변을 선임한 거야. 근데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중대한 데다가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선변을 5명을 선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원래는 맨투맨이 원칙인데 복잡하면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국선변은 물론 복잡하다면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맨투맨이 원칙이죠. 복잡하다면 여러 명 맨투맨이 원칙이니까 여러분 옆에 쓸게. 국선 변호인은 대표 변호인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한테만 있는 거죠. 사선 변호인 수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3인 이내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한테 있는 거지 국선 변호인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래 있으면서 대표 변호인 제도는 국선 변호인 필요 없다. 이런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고인 또는 피해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 이해상반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해상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좀 밑줄 쳐야 되겠네. 여러분이 민초로 했으면 어려우지 않는데 이해상반이 뭐냐면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편한테 불리할 때 너의 기쁨은 나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상반, 이렇게 이해상반이요. 그러면 여러 명,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잠깐만 순서 바뀌었네. 수인의 피고인 피해자에 대해서 한 명을 선임할 동일한, 여러분 이것도 용어를 굉장히 동일한 구성면, 동일하다는 건 한 명이라 한 명의 국선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묶어서 한 명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선변을. 왜냐면 세금 절약을 해서 여러 명을 묶어서 한 명의 국선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금 절약, 국고 절약이죠. 국고 절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상반되지 않아야 돼요. 이해가 상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가 상반되면 한 명이 얘를 위해주면 얘가 안 되고 한 명이 할 수가 없어요. 어쩌란 말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상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한 여러 명을 선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선정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많이 나오고요. 됐나요? 그 아래 팔에 또 가죠. 누구한테 유리한 게 다들 불리하면 이해가 상반되죠. 그래서 이해가 상반 표현이, 자 봐요. 요건 이제 확정되는 건데, 이해가 상반됐어요. 얘들이 이해가 상반됐는데, 한 명이, 피고인이 이 법무법인을 A 법무법인을 사선변호를 선임했어요. 사선변호이고 그 법무법인 안에 또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지정했어요. 근데 법원이
법원이 그 법무법인의 그 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이나 법소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쟤는 이미 이쪽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의 사선 변호로 뛰고 있는 사람을 다른 이해 상반되는 사람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해가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그러니까 뭐 국선끼리도 안 되지만 사선 국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을 사선 국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국선으로 겸직할 수도 있고 사선으로 겸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국선 변호의 조력받아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변호를 할 수 없으니까. 이해 상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변호사법은요, 변호사법 수임 제한은 이거는 그냥 그 변호사 절차 규정이죠.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 요거 그냥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너무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수임 제한, 이건 단속 규정에 불과한 거지.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에 한 그 변호사가 가담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국선변의 선정이라는데 지방선 다음에 해당할 때는 선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건 이제 다 돼갑니다. 선정이 취소인데 여러분 국선변호는요 사선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선변은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면 요건 쓰면 돼. 규칙 18조인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될 때 이 변호인이 사선 변호이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으면 더 이상 국선 변호인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필요적 취소한 사선 변호인 선정됐으면 더 이상 국선 변호인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죠. 사임을 허가한 때. 근데 사임을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 아까 한 거고 자격상실. 변호인이 자격상실 한 건데 여러분 요것도 좀 조심할 게 그냥 한번 듣기만 하세요. 원래 국선 변호인은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죠? 대법원만 아니면 국선 변호인은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변호사였다가 자격 상실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신뢰가 깨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라면 아니라도 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였다가 변호사 자격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파괴됐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그냥 여기서는 앞에 이건 이미 한 거고 이건 안 나올 테니까 1번만 잘 알아두면 돼. 변호사 선임되면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죠. 2번이랑 비교할게. 2항이랑 비교할게. 2항은 이번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뭐냐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라고 쓰시고요. 그래서가 법원에 옆에 쓰기 법원에 감독입니다. 법원의 감독. 법원인 국선변호인 선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임했더니 이분이 아주 대충 인생을 성실하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임하고 새로운 사람도 선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 법원의 책임이지. 네가 선임해 줬으니까 네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자르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감독 의무라고 좀 적어 주시고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선정을 여러분 사선변호인 선임되면 그거를 거기서 취소해야 돼요. 1번 취소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없는 거보다 나을 수 있어요. 이런 놈이라도 다른 사람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런 사람도 없는 아니까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경찰 강의할 때 경찰 여학생인데 되게 뭐랄까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사람 좋아요. 지금 경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뭐 사실 뭐 특별히 흠이 없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유일한 그 흠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쓰레기. 제가 남자끼리 보면 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눈빛이 별로 좋지도 않고 쓰레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걸 제 삶에 못하는데 그 학생은 워낙 제가 아끼던 여학생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꼰대짓을 한 거죠. 불러서 제가 하는 말로 저 좋아하냐? 저는 왜 사귀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한테 얘기하죠. 뭐 저런 놈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 그 말이 맞는 거야. 저런 놈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더라도 일단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취소하죠? 새로운 좋은 놈이 나타났을 때까지 취소하는 거예요. 필요 취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사임은 뭐죠? 네 맘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법원의 결정이니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만 사임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선 변호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변호의 지위와 권한인데, 여러분 변호의 지위와 권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살펴보시면요. 변호의 지위와 권한 옆에다 한번 메모해 주세요. 변호의 지위와 권한은 일단 첫 번째,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이든 국선 변호인이든 일단 이 지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결혼이나 중매 결혼이나 결혼은 똑같은 결혼이죠.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이든 국선 변호인이든 지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은 선임 방법만 다르지 지위는 똑같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지위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적 지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이 보호자적 지위를 별표 3개 좀 치시고요. 별표 3개 좀 치시고,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 가장 기본적 지위입니다. 가장 기본적 지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들 법률적 지식을 보충해줘. 피고인에게 법률적 지식을 보충해서 법률적 지식을 보충해 주는 거죠. 이게 법적 절차니까 법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절차에 밝은 사람이 있어야 돼. 법적 지식이 있으니 형사소송은 법적 절차잖아요. 법적 절차니까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 그래서 검사와의 실질적 대등, 검사와 실질적 대등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검사와 실질적 대등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변호인은 일단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따까리가 아닙니다. 따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은 독립적 지위가 있습니다. 독립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도 약간 독립 대리권이 있고요. 뒤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고유권도 인정됩니다. 특히 고유권이 중요하죠. 보호자는 고유권이 있는 거죠. 보호자의 지위는요,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건 보호자가 아닙니다. 전 지금은 이제 다 무죄가 건넜지만 옛날에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저는 고양이들의 아빠, 물론 따까리기도 하죠. 집사지만 집사이면서 또 보호자죠. 아빠입니다. 따까리면서 아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 데려가려면 이때 생 난리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무슨 동물학대범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요. 하지만 저는 병원에 데려갑니다. 애들은 싫다고 말해도 주사는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려가죠. 그게 바로 고유권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나한테 병원에 데려가더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데려가는 거죠. 고유권. 그래서 보호자는 고유권을 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나 변호인도 여러분 법률 전문가죠. 여러분 법이라는 건 정의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지위에 있다는 거. 법률 전문가의 지위가, 공익적 지위는 옆에서 볼까? 법률 전문가죠.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법은 정의니까요.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정의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요것만, 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나 이 공익적 지위가 주된 게 아닙니다. 보호자적 지위가 주된 거예요. 변호의 지위는. 공익하려고 변호를 만들어. 공익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공익은 검사가 하는 거고, 변호는 원래 보호자의 지위 하지만 그래도 법률 전문가니까 공익적 지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호자의 지위에 의해서 공익적 지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지위는 공익적 소극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도 공익적 지위가 진실 의무가 있는데, 진실 의무가 있지만 변호인은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소극적 진실 의무, 소극적 진실 의무를 갖는 거야. 왜? 보호자의 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극적 진실 의무를 갖는 거고, 그러면 소극적 진실 의무가 뭐냐?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변호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허위진술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건 뭐냐? 법적 조언을 일단 해줘야 돼요. 네가 하는 거. 법적 조언 해주는데 법적 조언 핵심이 또 어떤 거냐면, 법적 조언 핵심 사실 뭐냐면 진술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피고인이 서로 진술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알려줘야 돼요.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는 알려서 그래서 진실을 위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한테 거짓말 하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진술을 거부해서 말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요건 좀 심합니다. 요거야. 여러분 변호인이 피고인이 무죄인 걸 유죄야. 보니까 변호하다 보니까 유죄야 얘가. 그렇다고 해서 검사한테 꼬바르면 안 되죠. 얘 유죄지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옛날에 이게 좀 문제인데, 정우성 씨, 그러니까 증이라는 영화, 김향기 씨가 나온 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말렸네요. 변호인이 의뢰인의 유죄를 파헤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네가 있는 게 아니라, 유죄를 파헤치는 거는 검사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고지할 의무가, 유죄를 알아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무죄 변호할 수 있죠. 검사 입증 못했다. 왜냐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시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무죄를 할 수 있다. 그냥 심화라고 써놓으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되고요. 합의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리권, 독립대리권 나오는데 여러분 요건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어떤 거냐면 됐고요. 자, 여기 변호인 권한인데 대리권 일단 변호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이기도 하죠. 대리인도 하기 때문에 대리권 여러분 대리권에다가 써볼까? 대리권은 보조자의 지위. 그러니까 변호인이 보조자의 지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는데 변호는 보조자 겸 보호자예요. 보조자 시다바리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는데 대리권에서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보조자라고 꼭 쓰시고요. 보조자 쓰시고 전 지우고 여기 넘어갈게. 종속 대리권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자는 시다바리는 종속 대리권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대로 해주는 거죠. 본인의 의사대로 해주는 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사무 처리해주는 거야. 따까리. 그래서 종속 대리권인데 종속 대리권이 원칙입니다. 종속 대리권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일 필요 없어요. 종속 대리권이 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순수하게 따까리가 아니라 보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독립 대리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변호인은. 그러니까 변호는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니까 종속 대리권만 갖는 게 아니라 독립 대리권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 이건 두 문자인데 이건 뭐 다 공부하면 나오니까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본인 실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두 문자로 구, 보, 증 순서 바꾸게 증, 공 7번 빼고요. 7번 빼시고 구보, 증증공 4번하고 7번 빼시고요. 구보, 증증공으로 두 문자로 구보, 증증공 군바리들이 아침에 징징을 해서 뛰는 의사에 반해서 뛰는 모습 아침에 뛰기도 쉬는데 구보하는 거죠. 뛰기도 쉬는데 뛰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구보 증증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속의 석방이죠. 석방. 나는 참 감옥이 마음에 드네. 그래서 감옥에서 짱 박을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라고 해서 그냥 의사에 반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하더라도 증거 보전 요 두 개 증거 보전 요거 두 개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증거 관련된 것들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만 좀 체크해요. 공판기일 변경 신청. 왜냐면 대개 공판 준비는 변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됐으면 기일 변경 신청은 피고인이 빨리 재판받고 싶겠지. 그럴지 몰라도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하게 받을 수 있는 거 구보 증증공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